이번에는 저하고 자본 우선 상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증자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회사의 주식의 액면가가 1,000원짜리인 회사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1차 증자를 해요. 증자. 자, 증자를 1,000주를 하는데, 이때 발행가가 주당 1,20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면 이제 액면가는 변함없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1,000주니까 주식수 1,000주에 액면가 1,000원이면 1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우리는 1,200원의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120만원의 주식의 돈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차이 나는 20만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20만원이다 라고 써두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2차 증자를 또 한다라고 볼게요. 1,000주를 하는데 발행가가 한 주당 900원이에요. 그럼 우리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이번엔 주당 900원이니까 90만원을 받게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원을 우리가 이 앞에 공부했던 대로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분개를 해 놓은 걸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주식을 지금 발행을 한 건 총 전체 주식을 가지고 보면 우리 재무 상태표에 2,000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200만 원의 자본금이 증가를 했죠. 200만 원의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받은 돈은 120만 원, 90만 원에서 210만 원을 총 받은 거예요. 200만 원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210만 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10만 원의 주식 발행하면서 초과금이 있다라고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이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는 외부 이용자한테 200만 원의 자본금 증가시키면서 20만 원 이익 보고 10만 원 손해 봤어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외부 이용자한테 쓸데없는 복잡한 방식으로 설명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분개를 하지 않고, 우리는 대변에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다, 돈 받은 거는 현금으로 90만 원을 받았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10만 원을 손해 보게 되면 지금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내 장부에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익 본 돈에 대한 잔액이 있는지를 봐서 지금 10만 원 손해 봤는데
20만 원 이익 본 게 있죠. 그러면 이익 본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줄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줄이려면 반대쪽이니까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내 장부에는 자본금 200만 원을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높이면서 우리는 총 받은 돈이 210만 원이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만 원 있다라고 하나로만 남아 있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 간의 거래에서는 무조건 손해 보게 됐으면 이익 본 돈이 있는지, 이익 보게 되면 손해 본 돈이 있는지를 봐서 그 돈을 먼저 우선 상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연속해서 조금 더 증자를 해보면 3차 증자를 해요. 1000주를. 자, 발행가가 한 주당 700원이다라고 보면 계속 연결되는 분계라고 봤을 때, 자, 대변에 자본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100만 원이다. 죄송해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30만 원 손해 봤다라는 걸 알겠죠? 그걸 파악했으면 우리는 과거에 이익 본 거에 대한 잔액이 있는지를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 원 있다가 10만 원 줄여서 장부에는 아직 1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10만 원을 끌어 쓰고 상계시켜서 없애고 얘를 10만 원을 먼저 상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만 원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잔액은 전혀 없어지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만 20만 원이 장부에 남아 있겠죠. 왜냐면 과거에 20만 원 썼던 게 이렇게 10만 원 줄이고 10만 원 줄여줬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은 내 장부에서 없어지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내용 다시 검증해 보면 자본금은 300만 원 증가했고 내가 돈 받은 거는 120, 90, 70. 그러면 280만 원 받았으니까 20만 원 손해 봤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본은 서로 우선 상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만 우선 상계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4차 증자를 해서 1000주를 발행하는데 발행가가 1,500원이에요. 1,500원. 그럼 우리는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얘는 그냥 불변이에요. 주식 발행했다면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불변이고 그리고 내가 주식 발행하면서 받은 순액이 150만 원이네요. 그럼 50만 원 이익 봤으면 손해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냐 봤더니 20만 원 있네. 그러면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금 2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리고 3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원리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본 간의 거래에서는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익 보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손해 보면 이익 본 게 있는지. 심지어는 잔액 확인 안 해도 되게 그냥 문제 풀기 하고 싶으면 이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바로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만 쓰라고 하고 싶으면 문제 대놓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아예 문제 적혀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써란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문제에서 무조건 말해줄 때도 있고, 아무 말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장부에서 얘네들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우선상계에서 지금 설명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야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감자를 가지고 볼게요. 감자. 당연히 액면가가 한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을 감자를 해요. 자, 1차 감자를 해요. 1,000주를. 자, 그럼 감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와야 되는데 시가가 한 주당 800원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감자면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쓰고, 대변에 이 자본금 계정 과목은 차변에 있던 대변에 있던 무조건 액면가를 쓰고, 자, 그리고 대변에 이 자본금 감소시키면서 들어간 돈이 현금으로 나갔다면 시가에 사와서 소각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8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랬다가 2차 감자를 해요. 자, 1,000주를 또 감자를 하는데, 자, 시가가 한 주당 1,100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자를 냈으면 차변에 자본금 그리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변함이 없고, 자, 대변에 우리가 돈을 준 거는 11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을 감자 차손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200만 원 감자하면서 190만 원의 돈을 썼으니까 감자 차익 10만 원만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감자 차익 20, 감자 차손 10만 원 이렇게 처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는 분계를 차변에 자본금 대변에 현금 110만 원을 지급하면 차이 나는 이 10만 원만큼은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고 써서 과거에 이익 봤던 2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원리 위하고 똑같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손해 보면 이익 본 거 있는지 봐서 우리는 그걸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보면 3차 감자를 하면, 아이고 이래. 자, 시가 예를 들어서 1,500원이다. 그럼 차변에 자본금 100만 원. 감자하면 무조건 차변에 자본금. 대변에 나눈 돈을 15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50만 원 손해를 보면 내가 확인할 게 감자 차익이 있는지를 보는데, 20만 원에서 10만 원 줄였으니까 장부에는 10만 원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먼저 감자 차익 10만 원을 우선 상계를 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감자 차손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감자 차익, 감자 차손도 서로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자기 주식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인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자기 주식이라고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증자 감자가 아니면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유가증권을 산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은 우리는 액면가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가격에 돈을 주고 사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오게 되면 장부 가격이 내가 구입한 가격을 주고 사온 이 금액을 쓰는 거예요. 제가 액면가는 사채하고 자본금 계정 과목만 쓰는 거라 그랬죠. 얘는 그런 거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이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해요. 자, 절반인 500주를 처분을 하는데 자, 이때 팔 때에 우리가 주당 기분 좋게 1,4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자기 주식을 처분을 절반을 했네요. 잠시만요. 제가 1,000주라는 말을 안 했구나. 자기 주식 죄송해요. 1,000주를 취득했는데 액면하고 금액만 줬지. 몇 주인지를 안 쓰고 100만 원 썼죠. 그럼 지금 절반을 판 거예요. 그럼 우리는 500주가 이 금액에 샀으니까 1,200원에 500주라고 생각해도 되고 절반이니까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의 절반을 치운다고 생각해도 되죠. 1,000주 중에 500주를 팔았으니까 그럼 자기 주식은 그냥 우리가 판 만큼 장부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식 60만 원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면에 내가 돈을 받는데 나는 지금 70만 원을 받게 되죠. 주당 1,400원이니까 그럼 대변에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또 나머지 500주를 이제 처분을 해요. 자, 우리는 주당 800원에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나는 이제 남아있는 자기 주식을 다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60만 원을 지워줄 거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 거는 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하면 자, 이제 이상함을 한번 느껴볼게요. 자, 우리는 자기 주식을 얼마에 샀죠? 총 120만 원에 샀죠? 근데 이렇게 팔면서 우리가 받은 돈은 현금 70만 원, 현금 40만 원, 11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120에 사온 거를 11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10만 원 손해다라고 장부에 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10만 원 이익이고 20만 원 손해라고 이렇게 남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현금으로 4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 손해 봤네. 그럼 과거에 자기 주식 팔면서 이익 본 게 있는지를 봐서
10만원 이익 본 게 있죠. 그러면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만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장부에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상계되어서 잔액이 없어질 거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 10만원만 남겠죠. 그럼 장부에 120에 산 거 110만원 받고 팔았으니까 10만원 손해다라고 장부에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기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의 우선 상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본 계정은 전부 다 반대 계정이 있으면 우선 상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자본 우선 상계는 주식 발행 초과 금액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것들은 우리는 무조건 우선 상계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쓰려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장부를 조회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자, 첫 번째가 저와 같이 장부 조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그게 첫 번째가 대손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는 거였고,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조회해야 되고, 그리고 자본 거래가 발생을 하면 자본 우선 상계 계정 과목 잔액을 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에 조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문제에서 알려주면 당연히 그걸 써야 되는 거고, 안 알려주면 스스로 장부를 확인해서 조회해야 되는 게, 자, 이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자본하는 내용까지 같이 봤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가볍게 계정 과목들을 좀 더 볼 거예요. 수익 비용 계정 과목들을. 그럼 이 계정 과목들을 어떨 때 쓰는지를 같이 보면서, 자, 항상 계정 과목은 이건 이거다라는 성향보다는 이 상황일 때 이 계정 과목을 쓰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78페이지에 수익 비용 관련 계정 과목에서 먼저 수익 쪽에 가게 되면, 자, 수익은 우리는 둘로 나눠요.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으로 둘로 나누는데, 영업수익은 400번대를 쓰고 컴퓨터에서, 영업외 수익은 900번대를 쓸 거예요. 근데 영업수익은 계정 과목이 쉬워요. 뭐뭐 매출 이런 식이에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한마디로 매출이 영업수익이라는 거고,
그럼 영업외 수익은 종류가 많아요. 이자를 받든 공짜로 받든 우리 영업활동이 아닌데 우리한테 뭔가 들어왔고 그걸 갚을 필요가 없는 걸 우리는 영업 수익 외 수익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자, 교재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 일단 매출액은 제가 무조건 순매출액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얘는 앞에 순자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매출액에서 우리 재고자산할 때 제가 같이 설명했어요. 상품 매출이든 제품 매출이든 이것도 반품하거나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거나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우리 그냥 매출액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매출액 적혀 있으면 여러분은 순매출액을 생각하셔야 돼요. 순매출액을. 자, 그럼 매출은 이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고, 자 이제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 중에 자 먼저 이자 수익. 자 지금 수익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차변에 나한테 뭔가가 들어오고 대변에 얘 이것 때문에 돈 들어왔어라고 쓰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수익 이 계정 과목들은 우리가 분계를 할 때에 차변에 나한테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어떤 식으로 미수금이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뭔가가 들어오면 그럼 대변에 내가 써줄게.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가 생기거나 그런 게 없을 때 이때 수익 계정 과목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대변은 수익자리라고 하는 게 대변이 수익의 발생이죠. 그죠? 우리 위치가 대변이 수익의 발생이에요. 이제 우리가 분계 연습을 점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익 계정 과목의 자리는 대변이다라고 인지를 좀 하세요.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다. 왜냐하면 차변에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써주는 계정 과목이니까. 차변에 돈 들어오고 그 들어온 이유를 대변의 수익으로 해서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쓸 계정 과목으로서 우리 첫 번째가 나한테 돈 들어온 게 은행에서 이자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어제 공부했던 우리 확정급여형 연금 상품의 운용 수익이 발생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차변엔 돈 들어온 거 쓰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처분 이익은 평가 이익은 단기매매 증권을 우리가 취득해서 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공정가액하고 장부가액을 비교를 해서 공정가액이 더 높아졌으면 차변의 차액을 높여주고 단기매매 증권을 그리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쓰는데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난 평가지만 이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라는 개념 때문에 바로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영업외 수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우리는 그 영업활동일 수가 없다. 다 영업외 비용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업외 수익이고 처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얘는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근데 단기매매 증권 파는 게 우리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인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2번, 3번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50페이지를 컴페어 시켜 놓고 50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얘는 50페이지에서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을 봤었어요. 50페이지에서
자, 다음 이제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두 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출제위원이 외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는 우리가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회사가 X1년도 예를 든 거예요. X1년도 12월 25일 날 물건을 파는데, 자, 우리가 제품 $10,000를 우리 매출하고 외상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시 기준 환율이 1달러당 우리가 1,000원이었어요. 달러당 1,000원이었다고 볼게요. 자, 그럼 나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 외상으로 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맞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두고 A라는 회사한테 받아야 된다. 자, 다음 우리가 그럼 금액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10,000치 팔았어요. 근데 우리 회계에 통하는 회계 단위가 원이죠. 그럼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화로 써야 되니까 매출한 이 시점에 기준 환율, 제정 환율로 환산을 해서 원화로 쓰는 거예요. 1,000,000원이다. 그럼 외상 매출금도 1,000,000원이다. 이렇게 써두게 됐어요. 자, 그리고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봤더니 기말 기준 환율이 달러당 1,2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내 장부에는 지금 이렇게 1,00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외부 이용자한테 이 외상 매출금은 내 자산이죠. 우리가 기말에 해줘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바꿔서 보여줬잖아요. 그럼 외화로 가지고 있는 건 기말 기준환율 혹은 매매 기준율, 제정환율이라는 이 금액으로 우리는 환산을 해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달러당 1,200원인데 우리는 $10,000를 매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1,200만원이다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내 장부에는 1,000만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외상 매출금을 200만원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 A라는 회사 거다 200만원을 더 높여주면 A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 얘 둘이 합쳐져서 1,200만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올린 이유를 대변에 써야 될 건데, 이번엔 외화를 환산한 거죠. 실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 환산, 얘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환율이 올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났잖아.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다라고 200만원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환율이 내렸다면 외화 환산 손실이 됐겠죠. 반대쪽에. 그리고 지금 얘는 자산이니까 환율이 올라서 이익인 거지. 만약에 대변에 있는 부채였으면 빚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손실이 됐겠죠. 그런 상대성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월 5일 날 외상 대금을 회수를 해요. 이 금액을 10,000달러를 다 회수를 하는데 이날 기준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1,300원으로 또 올랐네. 자, 그럼 이제 외상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 회수했으니까 그럼 이 돈 들어온 이유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다라고 쓸 건데 그럼 이 돈 받았으니까 장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얘 지우려고 보니까 1,200만 원의 전기 말에 기준 환율로 1,200만 원으로 맞춰둔 거예요. 그럼 나는 1,200만 원이다라고 써야 얘가 지워지게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 1,200 적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 받은 거 쓸 건데 나는 1,200 안 받고 10,000달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00달러 받았는데 1,300원이면 1,30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장부에 1,200 받을 거 있었는데 1,300 받았으니까 나는 100만 원만큼의 이익을 받죠. 이번에는 지금 계산만 해보는 환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건 차익 차손으로 써요. 그래서 외환 차익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외환 차익.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 두 개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그럼 이 두 개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컴퓨터를 가지고 보면 내가 우리 일반적으로 두 자 정도 쳐서 검색을 하겠죠. 두 자를 쳐서 검색을 하면 분개하려고 할 때 대변에 자, 내가 외환이라고 하면 외환차익, 외환차손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외화라고 하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밖에 안 보여요. 네 개가 다 보여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고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외화다 외환이다 들어가는 순간 내 운명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평가나 환산은 얘는 기말의 결산 때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평가나 환산은 실제로 일어난 거 아니잖아.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기말이라서 외부 용자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실제로 안 일어난 거지만 돈이잖아. 달러도 돈이죠. 돈이기 때문에 즉시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는 얘네들이지만 얘는 돈이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로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는 즉시 영업의 수익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 외환 차익 이 두 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잘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계정 과목을 볼게요. 다음 80페이지에 수수료 수익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수료 수익은 잘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수수료가 용역을 제공하는 거라 그랬죠. 수수료가 용역에 대한 대가. 그럼 이 수수료를 수익이라고 하는 건 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건데 우리 회사가
용역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용역 제공하는 게 우리 회사 영업활동이면 용역 매출이라고 해서 400번대 영업수익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이다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우리가 유형자산을 팔 때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자,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그 장부금액보다 팔면서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장부금액보다 더 작게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형자산을 사고 팔면서 이익 보고 손해 보는 게 우리의 영업 활동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인 거예요. 자, 다음 투자자산 처분 이익은 자, 얘 우리 본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투자 부동산 하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 있었어요. 투자 부동산의 장부 금액보다 얘를 처분하면서 장부 금액을 지우면서 투자 부동산의 장부 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그 차이를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했죠. 당연히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뭐 영업활동일 리가 없겠죠.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영업활동이 아닌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 팔아가지고 돈 받는 건 영업활동 아닌 것처럼 영업활동 외적으로 산 거 팔아가지고 돈을 받은 걸 우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해요. 자, 다음 자산수정이익, 채무면제이익을 볼게요. 이 두 계정 과목은 두세 회차에 한 번씩 나와요. 이 둘이는 꾸준히 나오는 계정 과목인데 자, 자산수정이익은 어떨 때 쓰냐면 자, 얘를 가지고 바로 보면 자, 대주주가 이렇게 취득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당사에 이 토지의 공정가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그리고 취득세 600만 원이 우리가 현금 지급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토지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죠. 증여를 받은 거예요. 증여 대주주가 우리한테 증여했다는 건 우린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건데 그럼 우리 회사에 토지가 들어왔으면 차변에 토지라고 쓸 거예요. 그럼 토지를 취득하면서 돈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돈이 취득세만 들어갔네. 그죠? 그럼 취득세는 600만 원이 들어갈 거고 자, 그럼 토지의 가격은 공짜로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무상으로 주주나 대표이사나 이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산 수증 이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산 수증 이익의 수익 인식 금액은 얘는 공정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자산 수증 이익의 수익 인식 금액은 공정가액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 왜 이렇게 썼어? 1억 5천이 공정가액이죠. 우리는 장부에 다른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 다른 회사가 장부에 얼마에 적어놨는지는 영원히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쓸 일은 영원히 없어요. 이거 필요 없는 정보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 샀는지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거거나 돈 준 게 없으면 공정가액 가지고 취득가액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토지는 공짜로 받은 게 1억 5천이다라고 했고 1억 5천짜리 토지인데 토지 취득세는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1억 5,600만 원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무상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공정 가액 플러스 취득 시 부대 비용이에요. 다음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우리가 외상으로 원재료 100만 원치를 샀어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치를 사는데, 자, 이걸 외상에 쓰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A라는 회사한테 돈 갚아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얘가 계속 A라는 회사가 계속 나한테 빨리 돈 갚으래. 난 돈 없는데. 그래서 A라는 회사가 돈 달라고 하길래 내가 나 60만 원밖에 없어. 그랬더니 야, 그거만 주고 끝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른 갖다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상환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돈을 현금으로 6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준 이유가 외상 대금을 갚은 건데, 이 외상 대금은 장부에 100만 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차이 나는 이 4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채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우린 빚이 줄어들었는데 돈 나가는 거 없잖아. 그럼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상기하다라고 했는데 뭐 거래처의 배려로 40만 원을 면제나 감액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빚 줄여줬네. 그럼 채무 면제 이익이다. 이렇게 반대쪽에 써주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비용 계정 과목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